네, 오늘장 피셜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인사이트 K 연구소 배종찬 소장과 함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이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님께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연말을 앞두고 있는 증권가에서는 배당 수익을 좀 쏠쏠하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사실 최근에 보면은요, 그 LG화학과 삼성전자를 이렇게 쓸어 담았잖아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혹시 배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 전망이 있고 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삼성전자의 배당 수익률이 지금 높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배당금은 고정돼 있는데 주가는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배당금은 그대로 고정이 돼 있을까? 동결돼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2017년도에 프리 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배당금을 어떻게 운용을 하게 될지 추가적인 이익금을 어떻게 운용을 할지에 대한 이제 계획을 발표했는데 보통은 이런 기준들을 1년 단위로 수립을 하거든요. 근데 2017년부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9년과 20년에는 배당금을 동결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현금 배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이제 주식 소각을 통해서 주가 가치를 더 끌어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배당금이 더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년 계획이기 때문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제 새로운 계획이 발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때는 이제 배당금을 올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최근 들어 삼성전자가 뭐 우리가 이 코로나 국면에서 상당히 우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도 오히려 어닝스 프라이즈를 기록할 정도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기도 하고 또 매도를 하기도 하지만 곧바로 또 매수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배당금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삼성전자에 앞서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특수한 이제 지배구조 변화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건희 회장의 이제 상속되는 이 주식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 배당금을 높이면서 바로 상속세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고 또 특별 현금 배당도 또 가능해질 수도 있거든요. 특별 현금 배당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의 배당금 올해까지는 동결이 됐지만 내년부터 또 3년간 2003년까지 계획이 수립되는 내용 속에는 배당금 인상이 될 것이고 특히 이제 우리가 연말에 주식을 매수하는 거에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배당금 이슈도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연말까지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배당금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 배당이 없었어도 앞으로 3년간은 다시금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어서 주주분들을 좀 만족시킬 그런 이슈가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한 대목이고요. 자, 삼성전자는 증권가에서 9만 전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7만, 8만까지는 기대되는데 9만을 과연 넘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약간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죠. 지금 얼마 전만 하더라도 6만 전자라는 그런 이제 애칭이 이제 붙기 시작했죠. 네, 그건 이제 달성을 했죠. 6만 전자를 달성한 이후에 현재 오늘 이제 6만 8천 원을 이제 기록을 하다 보니까 7만 전자에 과연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권이죠. 여기에서 이제 9만 전자까지 나간 건 저는 약간은 오버다. 이렇게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일까요? 왜 거기까지 그러냐면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역산을 해봐야죠. 삼성전자가 주식시장에서 갖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9만 전자를 달성하면 주가 지수는 몇 포인트가 돼 있을까요? 그거를 역산을 해야 되죠.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라면 9만 전자를 못 갈 이유는 없다라는 건데 우리 지수가 과연 그러한 체력을 버텨낼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좀 작은 좀 개별 종목이다라고 한다라면 뭐 지금보다 2배, 3배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지수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지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담이라는 것은 지수의 체력이 강화되면서 지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지면서 올라가 줘야만 그렇죠, 상당히 좋습니다만 삼성전자 혼자 7만 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까지 가서 지수가 만약에 3,000포인트가 됐다. 다른 종목은 현재 수준이다라고 하면
과연 그 3,000포인트가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쏠림 현상에 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이시죠. 그런 부분들을 예, 여러분들이 예. 따져보셔야지 단순하게 지금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삼성전자 월봉 차트를 좀 띄워주실 수 있으면 한번 네.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월봉을 좀 좀 긴 시계열로 놓고 보면 네. 최근에 그 월봉 차트, 그러니까 한 달 봉이죠. 한 달 봉인데 최근에 그 상승 속도가 상당히 가파른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동학개미 운동에서 4만 원대가 지금 현재 거의 지금 7만 원대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막판에 지금 봉이 커졌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다소 시장에 있어서 이 커진 봉들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라는 이름을 지우고 차트만 단순하게 놓고 본다라면 네. 고점에서 봉이 커졌다? 이거는 변동성 확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고점에서 따라서 봉이 커지면, 봉이 커지면 변동성 확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올랐기 때문에 이 추세가 갈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것은 너무 도식적으로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겠는가? 조금 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들 아니겠는가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소장님 의견에 이제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네, 뭔가 다른 게 있으신가 봅니다. 예, 이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네, 시각이 네. 우리 주식 시장 전체가 이제 커지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물론 그렇게 보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고 그것에 대한 공감을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연말까지는 대체적으로 뭐 산타 랠리도 있고 우리가 상승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그 이후에 불확실성이 완전히 거쳐 있느냐 그런 장세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지금 이야기하는 삼성전자의 향후의 전망은 내년까지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반도체 또 가전, 휴대폰 이건 또 상승 시장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예. 결과적으로 총량은 조금씩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도 동학개미도 7천억 상당의 곧버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이 다시 재현됐을 때 내년이라도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만큼 또 안정적인 주식도 기업도 없었거든요. 원래 시총이 또 크고요. 그렇죠. 예. 그런 만큼 다른 쪽에서 빠진 것이 삼성전자로 옮겨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것이 뭐 당장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본다면은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뭐 9만 전자까지 바라보는 것은 쉽지는 않다 하더라도 7만 이상 거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8만까지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향후 추가 상승 동력은 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이제 불확실성한 이 변수들이 등장했을 때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여전히 이 경기 상승주 또 수혜주로 또 이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조금 견해는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겠죠. 네, 두 분의 그 견해를 잘 들어보면은 공통점을 일단 말씀드리자면 더 갈 수는 있다. 하지만 9만 전자까지는 어렵다. 하지만 뭐 업황에 대한 시각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었으니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배당 수익률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5%가 넘게 되면 고배당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 200 변경에 대한 이슈도 뭐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종목 재편이 또 이루어집니다. 이런 와중에서 고배당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게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게 또 맞을지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사실상. 제가 예. 이제 이데일리 TV에서 10월 초에 배당주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네. 10월 초에 배당주를 이제 별로 이제 찬바람이 불면 여러분들 호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호빵만 생각하시면 저처럼 살이 찝니다. 그리고 변천 배당주를 선생님처럼 살이 생각해야 찌고요. 그렇게 되지만 네. 찬바람이 불면 무조건 배당주를 생각하라고 좀 말씀 좀 드렸어요. 예, 그래서 예. 일단 배당주들이 한번 좀 들썩거리긴 했습니다. 금융주를 중심으로.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배당을 수익률을 받으실 분들은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배당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그동안 배당을 여러분들 적게 줬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미국보다 배당 주는 기업이 더 많아요. 예. 이게 무슨 얘기인가니?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의 67%가 배당을 줍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너무 이제 예. 배당 금액 자체는 미국과 비교하면 워낙 작기 때문에 작아서, 이제 작아서 이제 얘기를 안 하지만 미국은 거의 한 40% 정도 되고요. 우리는 60% 정도 되는데 일단은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고성장을 하겠느냐 아니면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겠느냐 이건 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고성장을 구가하는 시기는 이미 우리나라도 지났죠. 네. 이제 앞으로 저성장이 되면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고성장 시기에는 계속해서 재투자를 통해서 배당을 주는 것보다 재투자를 통해서 기업을 키워서 시세 차익을 얻게 하는 게 더 좋죠.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한다면 결국 고성장을 못해서 이 우리가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떨어지게 된다면
결국 배당을 줌으로써 주주들에게 또 한 차례 그 환원하는 그런 정책이 좋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배당소득 환류세제를 이제 도입을 네. 하면서 배당에 대한 이슈를 강력하게 했고 배당주 펀드도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져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계속해서 자산 투자가 늘어날 텐데 배당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성장 시대에 과연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아주 연말 찬바람 불면은 식욕뿐만 아니라 배당주 수익 올리는 것도 하나의 예. 본능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그렇죠. 되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게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장 피셜이었죠. 인사이트K 연구소 배종찬 소장과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